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게 전기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의 최종 종합판이죠. 전기 용량은 C로서 나타냅니다. 영어에 어디서부터 왔냐면 캐패시턴스. 우리가 이제 어떤 용량을, 가능성 있는 용량을 캐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캐파. 그게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캐파. 캐패시턴스라는 데에 C자를 이용해서 결국은 어떤 시스템, 어떤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것에 전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200ml냐, 1리터냐. 근데 이제 전기 용량을 말할 때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써요. 페럿이라는 단위를 써서 C는 페럿이다. 그런데 이 C는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할 것인가? 맨 처음에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ml는 어떻게 정의한 거예요? 1ml가 얼마인지가 정해되는 거죠. 에? 그렇게 정해된 것에 따라서 저게 200ml이듯이 전기 용량도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제 전기 용량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좋다. 전하를 한번 전기 용량에다 이렇게 가해줘 보자. 그랬을 때 어차피 두 도체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도체가 하나 있고 이런 도체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이제 Q라는 전하를 가해줘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가해줘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다 가해주면 여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막 우주에 전기를 다 모아 여기 다 모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Q가 모여요. 이렇게 모인다고요. 그랬을 때 여긴 분명히 요 사이에 전위차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전위차가 존재하냐면 플러스 전하가 있는 데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높을 테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데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낮을 테고, 그럼 전위차가 생기죠. 그랬을 때 이 전위차를 이용해서 결국 이놈이 가지고 있는 전기 용량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전기 용량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이 전기 용량을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Q라는 것에 비례할 테지만 전위차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ml를 어떤 수준에서 정의할까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의해서 이걸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위가 페럿이다. 페럿이지만 F라고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처럼 한쪽 도체에다가 전하 Q를 가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거 말고, 이건 뭔지 모르지만 여기 전위차를 가해줘요. 전위차를 가해준다는 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접지시키고 여기에다가 V0를 가해줘요. 그러면 도체니까 등전이면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등전 0V가 등전이겠죠. 그럼 여기에 전위차가 생기잖아요. V0라는 전위차가 생기면 반드시 여기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아니라 사실은 접수시켰으니까 여기는 0이겠죠. 없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전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걸 먼저 가정하든지 이걸 먼저 가정하든지 이 두 개의 그 가정을 가지고서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뿐만 아니라 회로를 배우면서, 전기 회로를 배우면서 에너지를 배웠어요. 어떤 에너지를 배웠냐면 캐패시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0라고 배웠어요.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기억 안 나면 이제 안 배웠다고 우기는 건데, 회로에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에너지는, 이거는 캐패시턴스에 저장된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캐패시턴스가 요거는 이제 인덕턴스고, 그리고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그리는데, 요건 분명히 배웠을 테고, 그죠? 이거는요. 캐패시턴스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으면 이제 배울 거예요. 이성준 교수님 오시면. 그럼 이게 캐패시턴스를 표현하는 거고 이게 인덕턴스를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인덕턴스는 2분의 Li 제곱이라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또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와 전속 밀도를 내적해서 최적적분한 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2분의 1 자기장의 세기와 B를 먼저 씁시다. 자석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를 dV한 거. 어쨌든 이 방법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 C라는 것이 이걸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C라는 것은 전이차의 제곱분의 2배의 전기 에너지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응용이고 요건 이제 정의예요. 어쨌든 전기 용량은 이렇게 정의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기 용량이 이렇게 정의됐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데 이미 우리는 그 평행도체로 구성된 캐패시터, 축전기의 내용을 이미 다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간단한 거예요. 저것처럼 Z=0 평면에 도체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리고 Z=D 위에 단면적 S 똑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체가 평행도체로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전이차를 측정해 보니까 0볼트더라. 전이차가 없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 개가 어딘가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등전이면이 되면 그럼 전이차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쪽 도체나 저쪽 도체나 전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접지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전이가 없고 영전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두 개가 이격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일부러 거기에 전이차를 가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는 Z=0를 V0라고 하고 또 Z=D에 있는 도체를 0볼트로 접지시켜요. 거꾸로. 물론 거꾸로 해도 돼요. Z=0에 있는 걸 접지시키고 위에 걸 V0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가해주는 작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극성을 해도 되고 저렇게 극성을 해도 되고 전기 용량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200ml인데 여기다 찬물을 부어도 200ml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200ml예요. 기름을 부어도 200ml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똑같은 전기 용량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작전을 쓸 것이냐예요. 이것을 푸는 방법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의에 따른 방법이 두 가지요. 에너지를 이용하는 응용 방법 말고 그거는 따로 놔두고 자, 방법 A라는 것은 이거죠. 이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이걸 먼저 가정한단 말이에요. Q를 먼저 가정하든지 아니면 V0를 먼저 가정하든지. 그러면 Q를 가정하면 이게 계산될 테고 이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를 가정하는 것은 1번은 이게 1번이에요. 1번은 요걸 가정해서 요걸 구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반면에 2번은 이게 2번인데 이걸 가정해서 이걸 구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C는 구해지겠지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Q를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Q를 어떻게 가정했냐면 Q를 가정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도체판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도체판이 여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럼 저기는 Z=0고 여기는 Z=D라는 평행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정했냐면 로 S라는 것 Q=로 S로 가정했다 하니까 여기를 Q를 갖다 놓은 거예요. Q를 갖다 놓고 로 S만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이거 거꾸로 가정해도 돼. 여기다 가정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정을 했어요.
여기다 가정을 했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로에스라고 썼으니까 쿨롱파 미터 제곱이에요. 거기다 면적을 곱했으니까 쿨롱이 되는 것인데 여긴 당연히 Q 마이너스 Q가 유도가 돼요. 이거 접지를 시켜도 이거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 접지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접지시키면 접지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계곡물이 졸졸졸 흘러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닷속에서 흘러온 그 샘물이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접질시켰다는 것은 땅이라는 이 거대한 도체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체가 가지고 있던 전하들이 쫄쫄쫄쫄 글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적어도 Q가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 Q만큼은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이제 가지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뭘 할 것이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D라는 것을 구하고 E라는 것을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D라는 것을 구하고 E라는 것을 구하자. 그럼 D라는 것을 구하고 E라는 것을 구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당연한 얘기가 여기 요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요 놈은 요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D라는 것이 로 S AZ로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계산 안 하고도 그냥 알아요. 네? 계산 안 하고도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고 도체가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하고는 달랐죠. 이제 복습 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다 로 S, S를 갖다 놓는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 S, S 빨간 거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 로 S, S라는 것이 빨간 거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게 10개라고 그럽시다. 10개. 전하 개수로 10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분포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쪽에 5개, 반대편에 5개 이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말하자면 발산하는 전속 밀도는 2분의 1 로 S AZ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도 2분의 1 로 S 마이너스 AZ 이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혼자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혼자 몸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쪽으로는 없죠. 이쪽으로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쪽. 왜냐면 마이너스하고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만 있으니까 그쪽으로 로 S DH가 존재한다고요. 또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그 경계 조건을 배웠죠. 경계 조건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왜요? 경계 조건에 의하면 이게 도체가 아니라 또 다른 유전체라고 그러면 이 유전체를 경계 짓는 것이니까 이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잖아요. 지금 법선 성분은 연속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경계면에도 로 S AZ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도체가 있으니까 도체에는 전속 밀도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0이니까 그 도체 표면에 요만큼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속적인 모습이 보여져서 로 S AZ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뭐 경계 조건을 생각하든 아니면 전하 밀도로부터 발산하는 전속 밀도를 생각하든 뭘 생각하더라도 그냥 이게 로 SS라고 그러면 D는 로 S AZ라는 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D가 말하자면 이게 Z만의 함수겠죠. Z만의 함수지만 사실은 상수값이 됐어요. 어디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로 S AZ이면서 이때 Z는 어디에서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요거는 빼도 좋아요. 요건 빼도 좋다는 거는 도체에서는 전속 밀도가 0이니까. 그러나 0이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하 밀도가 있으니까 전하 밀도를 전속 밀도처럼 생각해서 그냥 이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뭐 좀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이거라고 한다면 전기장의 세계는 또 뭐예요?
뭐 똑같죠. 전기장의 세기는 결국 이거잖아요. 입실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전체가 있을 테니까 유전체인 입실론분의 로 S AZ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냥 가정하자마자 그냥 훅 된 거예요. 훅. 자, 그러면 이게 풀어졌으면 두 번째 뭘 풀 수 있냐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C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했냐면 이거를 가정을 하면 요거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해야 될 과제는 뭡니까? 전이차죠. 전이차 V0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미 다 배운 거라고요. 전이차라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를 반대하면서 낮은 위치가 어디? 전하가 마이너스인데부터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데서부터 플러스 전하가 있는 대로 끌고 가 보면 전이차가 얼마인지 안다라는 것이 이미 다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 이미 구했습니다. 여기 구했어요. 마이너스의 입실론분의 입실론 그냥 쓰겠습니다. 입실론분의 로 S AZ의 그 다음에 이게 Z 방향분이 없기 때문에 요건 분명히 이제 그 성분이 3개 있겠지만 여기는 뭐만 쓰면 되냐면 DZ AZ만 쓰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게 어디요? Z 이퀄 D지요. 또 플러스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Z 이퀄 0이지요. 그럼 이걸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AZ랑 내적해서 1이 됐고 그러면 상수가 입실론분의 로 S를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 S D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전이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값으로 나와서 얼마가 나옵니까? 입실론분의 로 S D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전이차예요. 자, 그럼 뭐 구해주는 거죠. 세 번째 C라는 것은 전이차분의 Q라고 그랬는데 Q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로 S S라고 그랬고 이건 입실론분의 로 S D 이랬으니까 이렇게 돼서 로 S는 사실은 상정은 시켜놨지만 이거는 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얼마로 나오냐면 D분의 입실론 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도체판으로 구성된 이 캐패시턴스는요. D분의 입실론 S라는 것은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뭐 외울 것도 사실 없죠. 외울 것도 없고 유전율 값이 크면 클수록 전기용량이 크다. 그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용량이 크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크다. 이해되겠죠? 그거예요. 그렇게 캐패시턴스, 전기 용량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번, 2번, 3번 순서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으로 결정한다. 두 번째 방법. 이제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V0를 먼저 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Q를 구한 걸 이용해서 이걸 구한다라는 방법으로 가자 그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도 속에서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직 모르고 이런 구도가 있다고 그런다면 자, 이걸 이제 조금 간편하게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것이냐면 Z 이퀄 제로가 있고 Z 이퀄 D가 있는 등전이면이 있어요. 등전이면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쪽을 로에스 S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에너지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포텐셜이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같은 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구해낼 수 있어요.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뭐 밑에서 물을 채워넣든 위에서 물을 채워넣든 용량이 200ml라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높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V 이퀄 제로라고 그러고 이걸 V 이퀄 V 제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 이게 전속 밀도도 그렇고 전기장 해석이도 그렇고 이런 방향 벡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에 첫 번째 뭘 가정한 것이냐 하면 가정하기를 이렇게 가정해요. V0는 V0 그리고 VD는 0V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V0V 0V 그러면 이제 포텐셜 디퍼런스가 V0만큼이다 가정한 셈이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하는 거냐면 이걸 푸는 거예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요. 왜냐하면 요 도체 사이에서는 로 V가 없어요. 로 V는 로 S 형태로 윗도체하고 아랫도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단 말이에요. 가운데는 없다고요. 어디 가운데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번엔 이퀄 놓으면 안 돼요. 0에서부터 아까 이퀄 할 때는 2에 하는 한도 내서 넣은 거지만 이 이퀄이 안 들어간 0하고 D 사이에서는 로 V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V, 입실론 분의 로 V 이런 텀이 있었는데 이게 0이니까 0 이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이에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거가 한 단계 더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게 한 통속이라고요. 이게 이제 V에 관한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봅시다. 그러면 라플라스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이거잖아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건 아니 이게 처음이니까 한 번만 씁니다. d 스퀘어 v dx 스퀘어 플러스 d 스퀘어 v dy 스퀘어 플러스 d 스퀘어 v dz 스퀘어지만 이건 뭐만 존재하냐면 d 스퀘어 v dz 스퀘어만 존재하는 거예요. z 방향으로만 변화가 있어요. 변화율이 z 방향으로만 존재한다고요. z만의 함수니까. 어떨 때는 옆으로 이렇게 쓰면 x만의 함수요. 어떨 때는 y만의 함수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z만의 함수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0이다 하니까 이걸 풀어요. 이거 푼다는 건 뭐예요? 이거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한 번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1차 미분이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상수죠. 이 상수를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적분했으니까 A요. 한 번 더 적분해요. 그러면 V라는 것은 V 이제 Z만의 함수겠죠. 그거는 AZ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 그냥 쑥 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다시 확인하면 1차 미분하면 A가 될 테고 한 번 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 확인되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선형이더라 그런 얘기. 선형이더라. 곡선 아니고 포물선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형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V0고 여기가 0이다. 그럼 요 가운데 몇 볼트라고요? 2분의 V0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선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는요. 4분의 V0, 여기는 4분의 3 V0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타냈고 결국은 저 경계 조건 이거는 사실은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선형이 무지 많은 거잖아요. 선형이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직선을 지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선을 결정하는데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경계 조건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수많은 직선 중에 요거하고 요거를 만족하는 거, 그걸 A라는 미지수하고 B라는 미지수를 정해서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거예요. 이거 왜 구할 것 같아요? 이거 왜 구할 것 같아요? 목적을 이루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구하냐면 이거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려고 그래요. 전기장의 세기 어떻게 하면 구했죠? 여러분 지난번 시험 보면서 실수 많이 했죠. 값 구해놓고 그거 가지고 전기장의 세기 못 구해요. 뭐 갖고 구하는 거예요? 함수 값으로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디언 V로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요. 이것만 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2분의 V0 뭐 이딴 값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함수로서 존재해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로서 지금 추적해 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요 두 점을 만족하는 거에 하나만 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구했을 때 자 가봅시다. V0라는 것이 여기다 제로를 대입하면 B인데 그게 V0래. 저기 있잖아요. V0.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계값은 VD를 대입했을 때 AD 플러스 V0인데 그게 0이래요. 그럼 A라는 값이 결정되겠죠. B라는 것은 V0로 결정됐고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D분의 V0. 그럼 이게 뭔지 결정이 됐죠? 마이너스 D분의 V0 Z 플러스 V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Z가 0일 때 얼마예요? V0 나오죠? Z가 D일 때 얼마 나와요? 아니, Z가 D일 땐 요거하고 상쇄돼서 요것도 마이너스 V0 이게 V0이니까 0이 나오죠? 아, 그런 분포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V0라는 것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세 번째로 뭘 구하느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그레디언 V니까 사실 그레디언 V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게 이게 그레디언 V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구해놨어요. 어쨌든 뭐 그건 상관없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한 번 실수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였었냐 마이너스 D분의 V0 Z 플러스 V0니까 이거 dv dz 사실 이것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dv dz 구하면 마이너스 dv의 v0 이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d분의 v0 az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d분의 v0 az.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라고. 아까 했던 이거하고 일치가 됩니까? 위로 향하는 벡터 방향하고 일치가 됩니까? 됐죠? 그거 확인해야 돼. 순간적으로 중간에 뭔가 여러분 실수하면 이런 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는데 다시 그 확인해야 하고 돌이켜야 돼. 그럼 이렇게 돼서 아, 맞다. 전기장의 세기가 이런 거구나. 전기장의 세기가 D분의 V0 AZ가 됐구나. 왜요? V0를 가정했기 때문에 V0를 이용해서 이 값이 결정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분의 V0 Z로 결정이 됐고 그러면 D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다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입실론을 곱해주면 되니까 입실론 D분의 입실론 V0 AZ 이렇게 되는 게 확인되지요. 자,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네 번째. 이제 이거 구해야 되겠죠, 이거. 노란 거. Q를 구해요. Q를 뭐 갖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럼 Q라는 것은 로 S인데 로 S가 뭐냐면 D라는 그것의 노말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기만 알면 된다고요. 요거의 크기에다가 면적 곱한 거 이거예요. 그럼 뭐 뻔하죠. D분의 입실론 V0 그리고 S 이렇게 된 거예요. Q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떻게 구한 거예요? C라는 것은 V0를 가정하고 Q를 구했더니 V0 분의 Q가 뭐였었냐면 어디 가버렸어요?
Q가 어디 갔어요? 어디다 썼는데 이거구나. 예. 안 보여요. D분의 입실론 제로 V 제로 S. 이거는 이용만 됐죠. 이용만 한 거예요. 거기 사이다를 썼는지 뭐 참기름을 썼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참기름은 참기름끼리 상쇄가 되고 사이다면 사이다끼리 상쇄가 돼서 결국 나온 게 뭡니까? 입실론 제로라고 쓰면 안 되고요. D분의 입실론 S. 아까 구한 거하고 똑같죠? 순서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V0의 경계 조건을 가정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그것에 VZ를 구하고 V 함수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장의 색이 구하고 전속 밀도 구하고 그래서 전하 밀도, 전하, 총전하량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VZ를 계산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저렇게 풀고 E나 D를 계산하고 그리고 Q를 계산해서 전경량을 계산한다. 어떨 때는 첫 번째 방법이 쉬울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쉬울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면 어떤 것들의 캐패시턴스든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Q를 가정하면 당연히 D 계산되고 E 계산되고 V0 계산되고 전경량 C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V0를 가정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V의 함수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장의 색이 구하고 전속 밀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Q를 계산해서 전경량 C를 결정하든지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유전체가 2층이에요. 같은 유전체를 안 쓰고 다른 유전체를 썼어요. 다른 유전체를 써서 여기 도체가 있고 여기 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입실론 1이 있고 여기에는 입실론 2를 썼다 이런 얘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구조냐면 여기 도체가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 도체가 있으면 이쪽에도 C2가 있고 이쪽에도 C1이 있는 거예요. 캐패시턴스가 두 개로 구성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요? 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회로에 연결된 겁니다. 회로에 연결됐을 때 잘 보세요. 저항이 이렇게 R1이 있고 저항이 이렇게 R2가 있으면 이것에 그 연결된 저항 그걸 이제 우리는 이퀴벌런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R1 플러스 R2예요. 그리고 인덕턴스라는 게 아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어서 이게 L1, L2라고 하면 L 이퀴벌런트는 R1이 아니라 L겠죠. L1 플러스 L2예요. 뭐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이게 캐패시턴스로 가서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두 개 C1, C2가 되면 C 이퀴벌런은 안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다시요. 이쪽으로 와서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연결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이랬을 때 R 이퀴벌런은 이거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예요. 이거 병렬 연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병렬 연결처럼 이건 직렬 연결인데 그러니까 캐패시턴스는 직렬 연결이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저렇게 연결되면 요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유도되는가 그걸 이제 유도할 텐데 하고 자 시작을 해봅시다.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역시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Q가 rho S, S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이거를 가정을 했으면 이게 1번이라고 그럽시다. 1번을 뭐 저거 계산했는데 0번 그럽시다. 0번을 Q equal rho S, S 그러면 여기 유전율 입실론 1이 있고 입실론 2가 있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저 도체에는 마이너스 Q가 여기 마이너스 rho S, S가 이렇게 유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안쪽으로 있는 거죠. 그죠? 뭐 그거는 뭐 다시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여기요. 안쪽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제 Q equal rho S, S가 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에 의해서 전속 밀도가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될 것이고 이 전속 밀도는 rho S AZ 이거 뭐 쿨롱파 미터 제곱이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유전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쭉쭉쭉 가요. 쭉쭉쭉 간다라는 거는 여기도 이렇게 요것도 똑같은 거겠죠. 왜요? 그게 경계면인데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연속적이다. 지요? 그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반면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것에 이게 원래는 완이라고요. 매질 완이니까 완이라고 씁시다. 매질 완인데 매질 2에서도 법선 성분의 연속이니까 rho S AZ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장의 세기는 입실론 1은 이건 달라지겠죠. 입실론 1분의 rho S AZ이면서 이쪽에는 E2가 있을 텐데 E2는 입실론 2분의 rho S AZ니까 달라지잖아요. 네? 전기장의 세기는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전이차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이차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데서부터 플러스 전하가 있는 데로 1쿨롱을 끌어가 보면 전차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이제 밑에서부터 가야 되겠죠. 어디에? 밑에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네. 그죠? 위에서부터 저쪽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D, Z 이퀄 D에서부터 여기를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D2라고 하고 이걸 이제 D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Z 이퀄 0고 여기는 Z 이퀄 D1이고 여기는 Z 이퀄 D1 플러스 D2인데 이게 D라고 전체 두께 D라고 말해지는 것이고요. Z1 플러스 Z2 아니 D1 플러스 D2에 그러면 D니까 D1 플러스 D2 이렇게 합시다. D1 플러스 D2에서부터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데서부터 거기 중간까지 오니까 Z 이퀄 D1까지 올 거예요. 그때 뭘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겨내야 되겠죠. 이거 이겨내야 되니까 입실론 2분의 rho S AZ를 이겨내면서 그럼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DZ AZ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겨내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씁시다. 마이너스 이번엔 D1에서부터 제로까지 이번에 이겨내야 되는 건 이쪽을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입실론 1분의 rho S AZ의 DZ AZ 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요게 마이너스이고 요거 내적하면 1이고 이거 상수고 D1에서부터 D2에서부터 D1까지 가는 거니까 요 순서를 바꾸면 시작점하고 끝점 순서 바꾸면 여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D1 플러스 D2에서부터 D1을 뺀 거니까 D2만 남겠죠. 그래서 D2하고 요거하고 연결돼서 결국은 입실론 2분의 로 S D2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요걸 빼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D1에서 0으로 가는 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0에서부터 D1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길이가 D1만큼 됐어요. 그래서 D1만큼이니까 여기는 또 내적하면 1이고 이게 상수값이니까 입실론 1분의 로 S D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더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포텐셜이. 근데 포텐셜이 어디 있어요? 캐패시턴스 구할 때.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직렬 연결인데 병렬 연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서 구했어요. 포텐셜을 구했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전기용량은 뭐냐? 그러면 전기용량은 V0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V0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로 S S라고 선언했고 Q를 써줍시다. 이게 Q를 선언해서 V0를 구한 것인데 Q가 로 S S이고 V0를 구해봤더니 입실론 2분의 로 S D1 D2 플러스 입실론 1분의 로 S D1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했던 이거는 이제 사용하고 이거는 상쇄시키는 거죠. 이걸 고급스러운 언어로 토사구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토사구팽?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채 좀 해보세요.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S를 오히려 분모속으로 넣어요. 분모속으로 넣으면 입실론 2S분의 D2 플러스 입실론 1S분의 D1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각각을 그 캐패시턴스라고 보면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분의 1 이런 얘기. 그럼 이거를 통분하게 되면 C1, C2분의 C1 플러스 C2분의 1이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다 이런 얘기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C1하고 C2하고 결국은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써요. 병렬 연결.